공정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큰 그림을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정 설계는 생산 준비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생산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앞에 이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생산하고 고객 지원, 그러니까 제품 투명 주기에 설계 외에 두 가지 중요한 단계인 생산과 고객 지원을 위한 계획,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어떤 뭐 자재, 그 다음에 기구, 인력, 방법,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죠. 그래서 생산 준비 단계가 이제 그런 생산이나 고객 지원을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그 중에 이제 공정 설계는 생산 쪽에서 이제 앞으로 진짜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생산을 준비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공정 설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설계라는 것은 제품 설계를 근거로 제품의 제조 방법을 계획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공정 설계가 제조 방법이다. 제품의 제조 방법.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설계라는 것은 제조 방법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물건의 최종 형태, 제조가 끝났을 때 최종 형태, 그 다음에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단계고, 실제 재료나 부품으로부터 그러한 이제 설계에서 정의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 방법을 우리가 제품 제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설계에서 계획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하는 단계를 공정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계획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생산을 실제 하는 활동, 그걸 운영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건을 진짜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활동은 뒤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정보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정보 시스템, PLM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물건을 물리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죠. 일종의 설계죠.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의 설계를 하는 활동이다. 계획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 설계의 대상이 공정이죠. 공정인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공정은 원자재를 성형하거나 여기서 이제 형태만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재료를 바꿀 수도 있죠. 재질을 바꿀 수도 있고 약간 가공을 해서 유용한 제품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물리적인 기계나 그런 거 중심이고요. 우리가 뭐 서비스도 사실 공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하여간 원자재를 가져다가 최종 제품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공정은 사실은 이제 그 공정을 이루는 보다 원소, 그러니까 공정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정 작업 또는 그냥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작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그게 공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바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위 기계나 작업자에 의하여 공작물에 가해진 작업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 이제 그거를 나누기가 좀 곤란한 아주 최소 단위를 우리가 공정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가공 부품인 경우에는 그 공정 작업이 뭐 몰딩, 절삭, 성형, 조립, 그리고 다듬질 공법,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생산공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에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죠.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정을 설계할 때 그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절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반 가공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기죠. 뭐 속도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서 공정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공정 작업들을 이렇게 연결을 쭉 해서 설계에서 완료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쭉 이제 결정하는 게 공정 설계입니다. 공정 설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회사마다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런데 공정 설계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표,
그 다음에 공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표는 이게 표가 될 수도 있고 약간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공정 작업 앞에서 말한 작업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이 쭉 붙습니다. 부가적인 정보들이 뭐 어떤 부품이 여기 사용된다든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가 붙는데 약간 그걸 정리한 것을 우리가 공정 설계표고요. 공정도라는 것은 도면입니다. 일종의 도면인데 어떤 도면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서 만들어준 그 3D 모델이나 도면은 최종 제품에 대한 그 도면입니다. 최종 제품.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쭉 이렇게 가공하거나 뭐 해서 제품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제품을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간에 그 제품이 완료되기 전에 공정을 쭉 거치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의 변화 과정도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각 단계에 필요한 뭐 기구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치공구, 그 고정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공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또 도면이 또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들을 우리가 공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공정 설계에는 공정 설계표, 공정도 요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 설계표는 공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보면 공정 설계표에 포함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정 관리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정 관리 정보는 뭐 공정도 우리가 앞에 이제 그 공정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부품의 이제 부품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듯이 공정에도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이 만들어진 뭐 날짜라든가 누가 이걸 만들었다든가 그런 관리하는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정도 설계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 변경 관리 같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 관리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부품. 당연히 이제 어떤 부품을 만들어내고 이 공정에 의해서 또 어떤 부품들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적용 작업. 여기서는 뭐 선반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마무리, 그 표면 가공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적용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뭐 공구라든가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적용 작업 뭐 공구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면 나중에 이제 생산할 때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정보들이 이제 또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필요 정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적용 작업은 어떻게 제조할 거냐. 아까 말한 선반이냐, 뭐, 밀링 작업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물에서 어떤 작업 부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냐. 전체를 다 작업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분 이렇게 작업해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작업 설명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치수가 이제 기존의 뭐 설계에서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주로 기준 치수하고 어느 공차 내에 이걸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제 공정 치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정의를 쭉 해나갑니다. 자, 이제 이것들의 이제 자세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생산공학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우리는 이 정도로 이제 어떤 필요한 정보 정도만 다룰 텐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제품 설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외부 그 최종 제품만 딱 보고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종 완료 제품만을 설계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또 중간에 어떤 뭐 오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정 과정을 설계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정 계획 또는 공정 설계가 어떻게 보면 제품 설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예. 뭐 어렵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금은 뭐냐면 주로 이제 금속 판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부려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런 제품인 경우에 따라 이것도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최종 제품 설계보다도 이걸 만드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그걸 정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서 이런 공정 설계의 중요성, 그것들의 어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의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도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정 중 각 단계의 제품과 공정을 그림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중요한 단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뭐 작업이라든가 또는 기계나 공구들을 뭐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면들을 뜻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그 최종 제품만큼이나 그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계획하는 공정 설계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면 어떤 최종 제품, 판금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어떤 그 판금인데 그 구멍이 뚫려져 있기도 하고 형태가 이렇게 굽혀져 있기도 한 그런 건데, 요거의 최종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설계를 하는 거는 그거 하나를 딱 만들면 되지만, 그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캐드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캐드캠을 하는 이유는 이 설계에서 준 3D 캐드 모델을 이제 사람이 가공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많이 가공하거든요. 그럼 그 기계에 입력이 되도록, 형태 정보를 입력이 되도록 어떤 바꿔주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캐드캠이 필요합니다. 캠이라는 것은 여기서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래서 캐드 정보를 받아서 이제 뒤에 사용할 어떤 자동화된 기구들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 레이저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이제 철판을 가져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펀치프레스를 하는 거죠. 펀치프레스는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설계해서 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레이저 커팅을 하면 열 변형이 일어난다든가 뭐 수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어나죠. 그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치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펀치프레스도 마찬가지죠. 펀치프레스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오차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여러 가지 그 형태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 또 이제 레이저 커팅이라든가 펀치프레스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뭐 주위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저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펀치는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인가, 뭐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산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펀치 구멍을 너무 크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변형이 일어나든가 찌그러져서 도저히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큰 구멍 하나 대신 구멍을 뭐 3개를 내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을 또 하는 거죠. 이게 구부리는 건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에서 준 치수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은 밴딩한 후에 더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제 치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생산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정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 치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밴딩 머신에 대한 파라미터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웰딩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돼야지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최종 제품을 설계를 딱 해놓고 3D CAD로 만들었다 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가격도 싸게, 품질도 좋게, 빨리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런 공정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인력들이라든가 정보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한 가지를 더 이제 또 예로 살펴보면 그 그림에 이제 완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요. 이 제품은 그 도어의 프레임이네요. 그 도어의 프레임이 전체는 아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리창 부분, 이렇게 유리를 감싸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거의 형태를 설계해서 누군가가 이제 설계를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롤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판이라고 그럴까요? 철판 테이프이 쭉 들어가면서 몇 개의 다이죠. 일종의 이게 돌아가는 금형이죠. 그걸로 눌러줘서 한 번에 누를 수는 없고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눌러서 그 형태가 단면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밴딩, 이런 형태로 밴딩을 해야지 최종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설계하시는 분도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죠. 뭐 엔지니어링 설계 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만드는 분도 이러한 각각의 형태를 고려해서
금형도 다 만들어야 되고 롤링 금형도 그다음에 그거의 힘이라든가 속도, 재질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제품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공정을 설계하고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물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계라든가 이런 포밍 머신 같은 것을 뭐 도입하고 없으면 만들고 세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정 설계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공정 설계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설계까지 포함해서 설계, 공정 설계, 생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설계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실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wha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최종 형태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정 설계, 그러니까 생산의 계획 단계로 넘어오면, 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산 준비 단계에 넘어오면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어떻게 그 물건을 그럼 만들 것인가, how to,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들 것인가가 공정 설계 부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의 계획 또는 생산 준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시 이제 뒤에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면, 생산 운영으로 넘어가면 주로 이제 우리가 생산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when, how many, 언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설계도 돼야 되고요, what도 돼야 되고 공정 설계, how도 돼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언제 얼마나 만들 것인가를 또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공정 설계, 생산의 문제들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들고 그걸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관리가 잘 돼야지만 성공적으로 언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잘 제공해야 되는 게 정보 시스템, 제품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계, 개발을 위한 PDM, PLM이 범위가 바로 이 공정 설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설계와 공정 설계까지를 PDM, PLM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제 실제 운영, 생산을 하는 거는 뭐 우리가 ERP나 MRP, 뭐 그런 시스템, 또 CRM 이런 시스템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까지 결정이 되면 그 정보를 다음 정보 시스템에 넘겨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지원한 정보 시스템의 구분,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PDM, PLM은 공정 설계까지. 그 다음에 ERP나 MRP, CR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생산 쪽.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설계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결정하고, 에서는 뭐 언제 얼마나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그 중간에 공정 계획에서, 공정 설계에서는 어떻게 만들 거냐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이를 이어준다고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는 설계가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생산. 그래서 앞쪽에는 설계, 뒤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 운영, 실제 이제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요 지금 검은 박스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생산 계획 또는 공정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 설계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공정 설계라는 말이 이제 공정을 딱 설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뒤에 작업 표준이라든가 지금 설명드릴 생산 계획, 공구 장비, 제작 및 구매를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걸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거고요. 설계에서 이제 제품 도면이라든가 설계 도면, 이제 소위 앞에서 말씀드린 뭐 설계 BOM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면 공정 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 계획표나 공정도, 그러니까 공정 설계 결과죠. 그 결과를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산 계획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계획에서는 언제 얼마나 생산할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공정이라든가 또는 설계에서 받은 설계에서 받은 이제 설계 BOM을
그 생산에 맞도록 변형시킨 그 생산 BOM, 뭐 N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이제 생산 계획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비 및 공구나 장비 및 장비를 제작하거나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설계에서 만들어진 이런 공정을 하는데 어떤 그 기구나 장비를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면 그거를 제작 구매해서 공구나 장비를 생산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 설계를 하면 어떤 작업이 일어난다. 누가 해야 된다. 어떤 이제 기술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작업 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업 시간이죠. 표준 작업 시간. 그래서 요 작업을 할 때는 뭐 1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임금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다시 생산 계획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 설계의 결과가 다시 그 안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계획 또는 뭐 관리를 위한 어떤 그 자료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산으로 들어가서 생산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공정이 결정이 되면 제품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제품이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비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측 비용이죠. 얼마를 들 것이냐. 그래서 제품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좀 살펴보면 재료비가 있고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부품이라든가 재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이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몇 시간이나 투자가 되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가 또 필요합니다. 간접비는 이제 그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비용이 쓰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뭐 수도료 이런 것들은 또는 간접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회계의 원리에 의해서 나누거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냥 나눠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접비는 뭐 따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재료비나 가공비는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설계 결과 또는 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뭐 재료하고 그 부품들이 결정이 됐으니까 재료비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비는 이제 공정 앞에서 한 공정 설계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그 어떤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공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 결과인 그 N범 설계범과 공정 계획표를 이용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공정 계획표라는 것은 이제 공정이라는 뜻이죠. 공정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산 BOM은 재료비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요. 공정 계획표는 공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산하게 해서 즉 가공비죠. 앞에서 말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하고요. 제품 비용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중에 우리가 이 설계가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제품 비용 계산을 이제 예측 비용이죠. 예측 비용 계산을 계속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계 변경 때도 요 제품 비용 계산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어떤 방법하고 지금 새로 제안한 방법하고의 어떤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런 그 재료비와 가공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설계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 또는 뭐 이봄 또는 엔지니어링 BOM하고 이 공정 계획에서 만들어진 N봄이나 공정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예측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